최영복 과학기술 유공자는 우리나라 1인당 GNP가 약 100불 정도에 불과하던 1960년대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 자립을 이루는 데 일조하였다. 대한민국의 정밀화학 산업의 발전과 과학기술 행정의 혁신을 이룬 최영복 과학기술 유공자는 우리나라가 세계 속의 기술 강국으로 나아가는데 선구적인 역할을 하였다. 최영복 과학기술 유공자는 1937년 강원도 금화에서 태어났다. 그는 1959년 서울대학교 화학과를 졸업하고 이승만 정부의 원자력원 국비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독일 미넨대학에서 유기화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학 다닐 때 사실은 생명과학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유학 가서 생명과학 쪽에 공부를 시작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독일에서는 이제 한국에서 학위한 거 학사 가지고는 이제 전공 과목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디플롬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 생명과학 교수를 찾아가서 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가서 디플롬을 하고 오라 뭐 그렇게 얘기가 돼서 디플롬을 하러 이제 대학 정규 과정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마 석사 과정 정도 될 거예요. 하는 과정에서 유기화학 실험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기화학의 매력이 생겨가지고 유기화학으로 이제 마음을 바꿨죠. 그래서 이제 유기화학 전공을 했는데 일단 유기화학으로 학위를 하고 다시 이제 그 생화학 쪽으로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유기화학을 한 다음에 생명과학 쪽의 한 연구가 아마 거의 같거나 더 길 거예요. 막스 플랑크 연구소 세포화학 연구소였는데 거기서 이제 2년 동안 훈련을 받은 거죠. (1969년) 귀국 후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유기합성연구실장으로 부임하여 당시 수입에 의존하던 의약품과 농약 원재의 국산화 연구를 시작하였다. 당시 유기화학 제품 수출입 동향을 분석하여 고가이면서 수익성이 좋다고 판단되는 의약품 및 농약 분야의 국산화 연구에 착수했다. 우리 산업이 아주 거의 불모지였죠. 농업에서 이제 산업국가로 전환하는 촉인데 연구 분야는 더더욱이 선배들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스스로 결정을 했다고요. 국산화 과정에서 또 어려웠던 부분이 뭐냐면은 외국에서 국내에 수입하는 그 원료 의약품 이런 것들이 전부 특허로 상당히 철저하게 보호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샐 없이 이제 카바를 해놨기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하려면 그 특허를 벗어나야 되니까 새로운 합성 방법을 찾아내서 내야 이제 됐거든요. 어려웠죠. 당시 국내 산업계에 협력할 수 있는 기술진이 전무하여 연구가 끝나도 기술 이전을 해주기 힘들었고 필요한 연구 기자재를 국내에서 시의적절하게 조달할 수도 없었다. 소모되는 연구비에 상응하는 수익성이 있다는 신뢰가 구축되지 못한 상황에서 큰 연구비를 조달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하지만 당시 수입하던 의약품 원재값이 매우 고가여서 연구과제를 경제성 있게 성공시키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고 이후 수입에 의존하던 의약품 및 농약 원재 대부분을 국산화에 성공하였다. 워낙 수입하는 제품들이 가격이 높았기 때문에 소량 생산했지만 이게 맞은 폭이 굉장히 컸어요.
최영복 과학기술유공자는 일찍이 이에 대비하여 1982년 한국화학연구소 소장으로 부임 후 우리나라도 신물질 연구를 해야겠다는 성견지명으로 1984년부터 준비를 시작하였다. 이후 1987년 물질 특허가 도입된 후 미국의 농약회사 FMC, 독일의 의약품 제조사 획스트 등 다국적 기업들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신약, 신농약 개발에 필요한 요소 기술들을 확보했다. 처음에는 이제 내가 연구원 2명, 그다음에 비서 겸 타자수 하나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점점 연구실이 커지고 외국에서 추구학자들이 더 들어오고, 그래서 내가 이제 11년을 기술에서 일하고 화학연구소 소장으로 갔는데, 11년 동안에 한 과제가 요전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59개 과제에 우리가 하루 1년에 5개 이상 한 거죠. 그 연구비 합산한 거 보니까 그때 돈으로 8억 2천만 원인데 그때 200만 원으로 집 한 채 샀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에요. 2002년에는 과학기술부 장관으로 취임하여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혁신적인 정책들을 추진했다. 이공계 기피 현상이 만연했던 당시 과학기술의 사회적 위상을 높여나가고 과학기술인의 처우 개선을 위해 힘썼다. 우선 현장에 있는 과학자들이 명예롭게 처우를 잘 받아야 뒤따라오는 젊은이들이 이 분야를 선호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처우 개선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저 항의 중에 하나가 지금 과학기술 명예전당 내가 한 거예요. 명예전당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렇게 좀 공헌이 많은 분들 모셔서 이제 그것을 귀감으로 삼게 하자. 그래서 장영신 씨도 그때 이제 지금 명예전당이 들어와 있잖아요. 세종대왕도 들어와 있어요. 최영복 과학기술유공자는 프랑스 레지옹 도네르 훈장과 청조근 정훈장을 받았으며 3.1 문화상과 국민훈장 동백장 등을 수상하며 국내외에서 인정받고 있다. 우리 세대에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산업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된 세대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필요한 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세계를 구축을 못한 세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거 어떻든 지금 우리 세대들이 아까 얘기대로 GNP 100불 때 시작을 해서 내가 연구 끝날 때쯤 되니까 한 3만 불대 접근을 했어요. 지금 4만 불대 접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 세대를 많이 기여를 했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된 거는 과학기술이에요.